오시는 길이 조금 깁니다. 박수를 조금 길게 쳐볼까요? 오늘 권혁재 감독님까지 세 분이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이 투샷을 여기서 보네요. 너무 한 자리에서 뵙고 싶었던 두 분이에요. 지금 두 분이 함께 계셔서 기분이 최고죠, 두 분은, 그죠? 네, 오늘 오신 관객들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빈 언니의 절친, 사랑하는 여빈 언니 우리 응원해주러 오늘 이 자리에 온 배우 김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검은 수녀들에서 미카엘라 맡은 전여빈이고요. 사실 제가 정말 김태리라는 배우를 참 한 배우로서 너무 존경하고 근데 이렇게 동시대에 친구를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테리가 이런 자리 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이은성 기자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고요. 갑자기 감독님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 감독님 조금만 더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시고요. 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수녀들 연출 맡은 권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검은 수녀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요.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김태리 배우님하고 또 전여빈 배우님하고 같이 하니까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떨리는데 어쨌든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돌비 상영관이 보통 언론 시사회를 많이 하는 관이에요. 근데 오늘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오실 것을 위해서 큰 관을 대관을 한 것 같은데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전여빈 배우가 언론 시사회에서 영화를 공개하고 또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가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조금 남다르기도 하네요. 태리 배우님 영화 조금 늦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검은 수녀들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검수녀들 이제 언니가 한다고 했을 때부터 기대를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언니의 시사회는 당연히 참석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어요, 시사회 때. 그래서 너무 절망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여빈의 시사회를 참석을 못할 수가 이러면서 울부짖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지도 않고 내팽개친 후에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뒤에 영화를 집 근처 영화관에서 예매를 해가지고 달려가서 바로 봤습니다. 저는 오컬트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검은 사제들도 너무 잘 봤고 이제 또 우리 사랑하는 언니 나온 거니까 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GV까지 하게 돼서 지금 긴장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긴장했다는 사실이 계속 자각이 되면서 너무 지금 떨리는데 이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들면은 네, 그러면은 또 편하게 재밌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우리 태리 씨가 조금 더 감흥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여빈 배우께 마이크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극장의 검은 수녀들이 여전히 성황리에 상영 중이기도 하고 또 한편의 작품 하얼빈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근데 각각 다른 매력의 영화로 두 편의 영화를 동시기에 선보이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기에 지금 한국 영화계 여빈 배우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그 상영관의 풍경으로 확인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두 영화
영화가 너무 다른 매력의 영화이긴 하지만 대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닮아있는 두 영화로 보였는데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리고 혹은 선호가 배우의 내면, 그때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마음과 닮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외부의 무언가로 조금 더 넓게 열려있을 때 선택하는 작품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의 두 작품은 후자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았는데 전예빈 배우의 지금이 자연스럽게 후자를 향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지향점이 좀 어디에 있다고 느끼는지 궁금했어요. 요즘에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작품을 선택을 할 때 제 캐릭터보다도 그냥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큰 그림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때 그때 참여를 하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은 그냥 그 작품에 참여하는 이유가 너무 단순할 때도 많아요.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선택했던 날 이제 감독님을 미팅을 하러 갔는데, 사실 대본을 읽고서는 공부인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너무나 설명이 많이 없는 인물이라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이제 주된 이야기 속에서 어쨌든 남성 캐릭터들이 너무 많고 이제 공부인이라는 그 여성이 딱 글을 읽었을 때는 이미지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저한테 되게 진짜 큰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는데, 감독님을 만나는 순간 명쾌해졌어요. 명쾌해졌고, 이 안에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있는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공부인은 실존했던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독님을 만났을 때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면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고요. 검은 수녀들은 일단은 제가 10년 전에 학생 시절 때 검은 사제들을 너무 흥미롭게 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원 선배님이 마지막 엔딩 씬에서 되게 그 신나는 음악이 들리면서 그 다음 날을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때 그 음악이 막 생각이 나면서 검은 수녀들에서 뭔가 우리 해교 선배님과 내가 한 샷에 들어갔을 때 그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결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뭔가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대감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것이 비중이 조금 더 크고 작으냐의 문제일 뿐 사실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또 캐스팅의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태리 배우가 드라마 앞뒤로 조금 앞서서 오컬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온 좀 장르적인 접합이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인생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네, 그래서 그냥 모든 그 삼박자 어떤 제가 원했을 수도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장르적인 건 언제나 배우에게는 갈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던 찰나에 좋은 작품이 들어왔고 그때 만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네, 저도 그냥 제가 했던 모든 작품이 제가 학생 때 했던 단편 영화라던가 혹은 이제 독립 영화, 장편 영화라든지 이제 상업 영화 진영에 들어와서 하는 제 모든 선택은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던 칭찬을 듣던 질타를 받건 작품이 모자른 건 작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건 그거랑 상관없이 저의 선택은 항상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촬영 시작하기 전에
김태리 배우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응원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여빈 배우가 하기도 했는데 조금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태리 배우가 해줬던 말 중에 굉장히 용기로 마음에 탁 다가왔던 말이 있을까요? 테리 씨는 저한테 그 질문을 해요. 제가 작품이 들어갈 때마다 본인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재밌어? 재밌게 하고 있어? 혹은 몸이나 마음이 아프진 않아?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나 지금 연기가 재밌어 라고 하면은 테리가 제일 기뻐해줘요. 그 어떤 대답보다 언니가 연기를 재밌다고 하면 난 그게 제일 기뻐 라고 해주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연기를 재밌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물 날 것 같아. 내가 괜히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황급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여빈 배우의 검은 수녀들 마지막 촬영 날 태리 배우가 현장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 모습이 어떻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 모습은 확실히 정년이었고 흑감자인 채로 가셨나요? 네네네. 언니는 수녀셨죠. 네, 수녀셨고 그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카페에서 유니어와 미카엘라가 함께 타로를 앞에 두고 이제 4번, 5번, 6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책을 읽었지만 그래도 그 카페라던가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어떤 장면인지 모르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촬영 가까이 막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카페 전경이 이제 저한테는 기억이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의 모습과 그 바깥의 전경과 그런 게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저 장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이제 배우분들 촬영장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럴 때마다 그때의 그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이 100명 남짓의 그 수많은 스태프분들의 어떤 노력들, 뭐 그날의 날씨, 뭐 모든 것들이 이 한 씬을 만들었구나 이거를 영화관에서 볼 때마다 참 뭉클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땐 그랬었습니다. 저는 뭐 태리 배우 포함해서 배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반짝이고 예뻐 보여요. 사실 촬영장이라는 게 현장의 배우들에게 얼마나 익숙한 공간이겠어요. 때로는 그게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나의 무언가를 마음처럼 쏟아낼 수가 없어서 거기처럼 답답한 공간이 없을 텐데 남의 현장이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가거든요. 질문해요. 테리가 매 작품 할 때마다 이번 작품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항상 자문을 구하는 편이었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자극은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악기에서 테리가 하는 연기를 보면서 질투 나더라고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정년이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투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었어요. 이건 다른 얘기네요. 칭찬 귀에 안 들어오네요. 오컬트라는 것 때문에 저랑 어떤 얘기를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언니한테 물어봤었고 언니가 되게 일반적인 이제 캐릭터 설명, 간략한 이제 이야기의 토대 같은 것들 얘기를 해줘서 너무 궁금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회사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 검은 수녀들 이제 제본된 책이 있는데 무슨 금서처럼 날 봐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빌려가도 돼요? 그러고 가가지고 그 책 제본된 책으로 이제 읽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잘 지내는 동료이자 친구이자 서로 어디서든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일하면서 참 귀한 존재인데 두 분은 서로에게 정말 귀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발붙인 작품도 이 배우는 너무너무 잘 소화를 하지만 판타지 장르 안에서 오컬트를 포함해서 그렇게 활약하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보이는 또 자유로움이라는 게 보는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일 배우가 실제로 느끼는 재미와 자유로움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게 됐습니다. 저는 여빈 언니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판타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현실에 발붙이지 않다라는 거는 뭔가 연기적으로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욱 현실에 발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특히나 노력을 하는 편인 게 검은 수녀들의 미카엘라도 그렇지만 이 세계관을 증명하는 거, 이 세계관을 증명하는 그 증거 자체가 저 자신인 거잖아요. 미카엘라의 존재 자체가 그 세계관을 증명하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증거로서 저 자신을 일단 설득해야 되고요. 배우인 저 자신, 그리고 제 캐릭터와 함께 연기하는 이 사람들, 이 공간을 또 설득해야 하고, 또 이거를 스크린으로 마주할 이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까지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서 저는 항상 현실에 발을 붙이려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자유로움에 관해서는 있죠.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자유로운 부분이 그 세계관이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캐릭터 성격의 어떤 컨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제가 승리호하고 외계인하고 이제 악귀를 했는데 그 순으로 좀 더 자유도의 폭이 좀 더 열리기는 한 것 같아요. 경험인지라 승리호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이 조금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더 그런 세계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특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안 해본 것들을 더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재밌죠. 재밌었어요. 연기의 비법이야 사실 이 배우들만 고유의 자신의 것으로 아는 거겠지만 살짝 힌트를 하나 얻은 것 같기는 하네요. 검은 그게 수녀들은 너무 워낙 시나리오도 저는 되게 좋았고 이렇게 되게 흥미로웠고 또 검은사들의 원래 팬이었고 그래서 그 세계관의 뭐 스피노프 격으로 이제 확정되는 지점도 좋았는데 일단 유니아 캐릭터와 미카엘라 캐릭터 그리고 또 연대하는 그 애동과 이 인물들 자체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이제 전도연 배우, 송혜교 배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들이 그 캐릭터 연기했었을 때 영화에서의 그 밸런스가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영화가 흘러가면서 이제 오컬트 드라마 형식으로 가는 지점들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 배우분들의 에너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니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미칼라 에너지가 되게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배우분들의 에너지 캐릭터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가 우리 검은 수녀들에서는 그게 좀 연출적으로는 제일 고민했었고 그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각각의 에너지로 영화를 읽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영화를 볼 때 좀 재미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영화를 읽게 하는 방식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검은 사제들을 우리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부제,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가 연기했던 성장 스토리이기도 했죠. 어렸을 때 동생을 죽는 거를 어린 자신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영영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은 인물이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검은 수녀들 역시
미카엘라의 편에서 시선으로 쭉 따라간다면 이 사람이 과거를 딛고 한 걸음 성장하는 작품으로도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예빈 배우가 해석하는 미카엘라의 성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선 미카엘라는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시절에는 본인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어른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이미 귀태라는 프레임에 씌워진 사람이고 어른들에 의해서 뭐 무당, 뭐 구판에 다니던가 아니면은 그 수도원 우리 기도원에 어쨌든 봉쇄수도원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러다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친한 언니의 죽음을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자신은 뭔가 치료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평범함을 꿈꾸게 됐겠죠. 평범함을 꿈꾸게 됐고 그리고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치유가 됐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귀신을 보지 않는다고 바오로 신부의 제자로서 뭔가 그런 것들은 그냥 정신과적인 치료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혹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났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직면하는 유니아를 만나고 나서야 뭔가 이 사람은 자유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유니아 앞에서 타로를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때 테리가 왔던 그 촬영장, 그 현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해제의 순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그 미카엘라의 성장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맡았던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이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 받을 때 조금 오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언니한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자면은 저는 미카엘라의 가장 큰 두려움의 그 어떤 형상이 그 죽은 언니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 미카엘라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됐느냐 하면은 일단 그 굉장히 특별한 귀태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사회적 어떤 그런 것 없이 이제 기도원에서 그 작은 방에서 언니와의 굉장한 유대감을 쌓았을 것이고 또 그 언니가 넌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이제 영화 속에서 나왔었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언니가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은 걸 봤고 그래서 그때 미카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저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마지막이겠구나. 저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랬다고 했을 때 이제 미카엘라가 유니아를 만나서 어떤 것을 각성하게 되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도 새로운 발걸음, 어떤 미카엘라가 지금까지 회피해오던 모든 것을 세서 완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순간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그럼 이제 미카엘라는 그 언니의 형상을 마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마주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도, 꿈꿀 것 저도. 같고 이 질문 테리 배우의 질문이 되게 귀한데 원래 트라우마처럼 계속 안고 살아요. 그게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 언니를 따라서 언니를 꿈꿔서 언니 형상을 봐서 막 복도를 따라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약간 복도를 진짜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유니아를 만남으로써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을 안고 살지만 이제 더 이상 내 그 언니의 마지막을 나의 마지막으로 동일시 여겼다면 그걸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면 그냥 그 언니를 품고 산 채로 이 친구는 오히려 더 직면하려고 어디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품고 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하지만 힘들 때는 계속해서 네, 우진이가 아니고 희준이를 처음엔 못 본 척했잖아요. 맨날 우지 희준이를 못 본 척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면했다면 그리고 좀 더 옆에서 옆눈으로 지켜봤다면 이제는 그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인물의 성장이라고 하면 뭐 우리도 계속 그 개념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어른스러워지는 어떤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간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저 근데 또 궁금해요. 그러면은 테리 배우는 또 어땠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아, 미카엘라가 네. 그 이후에 네, 왠지 안고 살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앞날을 나아갈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앞날을 나아갈 것 같은지 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감독님은 좀 아쉬웠던 게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제 미카엘라의 얼굴, 여배우의 얼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과 탕후루의 연결신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미카엘라가 그 유니아에 대한 그 당혹스러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감추지 못해서 어떤 본 모습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맨 처음에 미카엘라가 보여준 그 기계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마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분노에 이제 분노랜다 그 뭐죠 두려움에 떠는 어떤 그 흔들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유니아의 그 선택에 대한 그 슬픔 어떤 그런 것들로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그 동원 선배와 함께 차에 탔을 때만큼은 조금 그때 그 탕후루 같은 그런 어떤 본 모습이 조금은 더 나왔으면 뭔가 그녀의 그 다음을 좀 더 예측하기가 좀 쉽다. 저는 어쨌든 그 미카엘라가 유니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아처럼 어떤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막 화도 내고 그렇게 짜증도 내고 뭔가를 욕망하고 뭔가를 뭐 어떤 후회도 해 가면서 그렇게 좀 아이 같은 모습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발짝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테리 배우랑 이걸 좀 상의를 나눴다면 훨씬 더 뭔가 씬을 풍성하게 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감독님이 아니 원래는 지문에는 유니아를 떠올리면서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눈가가 촉촉해진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끝나는 씬인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엔딩이 그랬었나요? 네, 원래 잠깐 그 얘기를 듣다가 상념에 잠겨서 또 우수에 찬 눈으로 이렇게 바깥을 약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안돼. 네,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라이트하게 웃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걸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여쭤봤던 것 같아요. 더 슬퍼했어야 됐나요? 근데 거기 있던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다 같이 있던 우리 스태프분들이 지금 정도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테리 배우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한 걸음 더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동원 선배님이 이렇게 뭐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건 뭐예요? 하고서는 딱 드는데 진짜 너무 단 거야. 너무 단 무언가가 있어. 그랬더니 여비 언니가 미카엘라가 그걸 보더니
끊어보려고요. 라던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너무 상징적인데요? 뭔가 그러면 3탄에서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근데 못 끊는 거야. 아, 너무 좋네. 아, 끊어보려고 하는데. 네, 끊어보려고 하는데 못 끊어버려. 끊는.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근데 아이디어 300원. 네, 300원에 넘긴 거 우리 모두 봤어요. 지금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되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이래서 김태리 배우가 훌륭한 배우인가 봐요. 다른 대단하다, 배우가 진짜. 연기한 장면도 이렇게까지 구석구석 생각을 했군요. 저는 그 성장이라는 게 아이 같음을 해제하는 게 미카엘라에겐 정말 큰 성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마음은 진짜 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일 때 미카엘라는 그 친구를 구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잖아요. 가서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였고 늘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만 멀찍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미카엘라가 뛰는 신이 뭉클한 거죠. 저 사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아이 같음에서 벗어난 게 이제 성장일 것 같다고 이제 은성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평범한 어른스러움을 그렇죠. 깨고 그걸 그냥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미카엘라의 성장이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아, 의견이었어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아이 같음을 되찾는 아, 것, 이게 아, 미카엘라의 감사합니다. 성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열띤 토론의 장이 잠깐 벌어졌는데 너무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두 분이 편하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런 장면을 토론하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잠깐 떠올렸는데요. 두 배우야 지금 비슷한 시기 한국 영화를 이끄는 주축이 된 새로운 세대의 또래 배우들이지만 에너지도 다르고 연기 스타일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른 두 배우이기에 우리가 또 두 분을 사랑을 하죠. 근데 나에게는 없는 상대방의 매력, 뭐 재능, 캐릭터 해석력을 평소에 유심히 보시고 느끼고 있겠죠. 그것도 궁금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얻는 용기가 무엇일지도 궁금해요. 이거 먼저 해야 좀 네, 유리한데. 네.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요. 일단은 김태리 배우는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귀 막으셔야 됩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정말 감탄하는 지점은 노력하는 천재 따라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테리가 그래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여기 테리 팬분들 정말 많으시겠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어떤 이제 테리 씨가 들어가는 작품에서 매신 이제 그녀가 분하는 캐릭터로서 어떤 장면에 너무나 감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실컷 막 흥분해서 막 테리야 너 그 장면은 어떻게 준비했니? 이러면 막 좌절하고 있어요. 혼자서. 자기는 그 한계를 느꼈다고 막 그래요. 진짜 거울 본인이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딱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잘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더 반짝거려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에 취해 있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취해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잘했으니까 취해도 되거든요. 마땅히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근데 이 친구는 막 더 막 좌절하니까 어떤 저의 이제 동료로서 같은 배우로서 어떤 변태 같은 약간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약간 그런 고치감이 막 드는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겠다. 그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겠군 이러면서 막 더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계속 기대되는 그 지점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이제 테리만큼은 노력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를 자극시켜주는 지점이에요. 네. 이건 다른 건데요. 테리가 저 우리 영화 촬영장에 와서 제 손에 정연이 정연이 옷감으로 만든 이렇게 작은 테리의 의상이 달려있는 키링을 주고 갔어요. 우리 영화 하는 동안 그거 잘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영화 하는 무섭시나. 하는 동안에도 사실 배우들은 초반에가 정말 힘들고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막 사시나무 떨듯이 현장에서 떨리고 막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다니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네. 네, 여빈 언니는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여빈 언니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본인한테 하면은 굉장히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가끔은 주변에서 하는 말도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니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감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막 달고 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렇게 지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언니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냐면 사랑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겨내요. 연락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막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해주고 어떤 그런 너무 예쁜 말들을 막 해요. 그런 걸로 언니는 다시 일어날 의지를 다잡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위로나 용기를 받음과 동시에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또 연기적으로, 배우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언니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그냥 그 인물을 떠나서 전여빈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 혹은 이 인물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가 그냥 보여요. 네, 저는 그게 배우한테 굉장히 너무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몰입하게 되고 언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배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테리의 이 말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테리랑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잘하는 연기가 무엇이냐.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연기냐에 대해서 잘하는 연기고 좋은 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에 하는 말이 그 열심히 보이는 게 우리는 좋은 연기고 잘하는 연기 같다.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네. 보이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연기를 네. 잘해도 못해도 네.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배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유 고맙네. 두 분의 연기를 볼 때 느껴졌던 게 뭔지 지금 조금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약간 그 뭔가의 흔적 같은 게 항상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는 연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훈련하겠죠. 누군가에겐 그게 좋은 연기일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무언가가 조금 남는 듯한 느낌의 연기를 보았던 기억들이 지금 문득 스치는데 그게 바로 그 노력의 흔적, 무언가를 고민하려고 했던 흔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뒤늦게 해봅니다. 오늘 검은 수녀들 핑계로 전여빈 김태리 배우의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질문할 게 저도 아주 많지만 관객 여러분들도 오늘 질문할 게 너무 많으시죠? 몇 개나마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여기 가운데서 가장 빨리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김태리 배우님 출연하신 악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둘 다 비슷한 오컬트 장르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영화랑 그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귀와 악마, 악령의 시인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다가 보니 이제 악마와 악기의 이름을 찾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해서 마무리가 된 점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마를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왜 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불 말씀하시는 거죠? 부가 아니라 부 말씀하시는 거죠? 부적의 부가 아니라 불, 파이어 불 말하잖아요. 아, 그게 저는 이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보통 물과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뭐 세례도 하고 물에 뭐 성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의 세례라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성경 속에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원초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쨌든 유니아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거무수녀들에서는 그게 되게 처음 읽었을 때도 그게 제일 강렬했었거든요. 그게 해석할 여지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뭐 역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상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서든 아니면 중세 역사에서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의도들이 막 섞여 있는 부분들 참 좋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유니아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 송혜교 배우의 그 감정이 그게 잘 묻어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삼신할매의 상징을 하는 목화솜 같이 이제 그 불속에도 끝까지 날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그 희생의 길을 걷는 것까지 해도 끝까지 어떻게든 유니아의 길을 보호하려는 어떤 삼신할매 우리 또 토속 신앙적인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떨까 그 부분들이 좀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검은 수녀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제 구산형은 부마자. 구마를 당해야 하는 사람이죠. 미카엘라 만날 수도 있었어요. 맨 앞에 계신 관객분이 저한테 거의 치성을 드리듯 계속 기도를 하시는 포즈로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마이크 드립니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안녕하세요. 여빈 배우님께서 테리 배우님과 같은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만약 두 분이 같은 작품에 출연한다면 어떤 장르에 같이 출연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고 감독님께서는 두 분을 한 작품에 캐스팅하신다면 어떤 장르로 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두 분 같이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고 뭐 뭔들 두 분이 같이 하면 어떤 거든 뭐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검은 수녀들 작품을 이제 끝내놓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일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용사 힘맥 그러니까 여정이 끝나고 나서 판타지 장르인데 악마랑 싸우고 나서의 후일담이에요. 후일담 하면서도 여정이 끝났는데 또다시 여정이 시작되면서 그걸 반추하는 아주 목가적인 판타지인데 왠지 그게 저는 이게 검수자들 끝나고 나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라도 궁금하고 유니아도 궁금하고 바오로도 궁금하고 희준이, 애동, 뭐 효원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상상들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테리 배우님 이렇게 뵙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두 분이서 뭔가 같이 여정을 떠나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진폭이 더 큰 어떤 장르 하여튼 이미지적으로는 뭔가 두 분이서 등을 맞대고서 뭔가에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게 뭐 사극이든 SF든 한데든 그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을 맞대고 싸운다면 저는 뭔가 얍삽한 방법으로 이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혼자 남겨진 이제 여빈 언니가 그 유니아가 그 개새끼 욕을 하듯 저에게 욕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되네요. 언니 어떤
저는 테리한테 늘 말했던 게 있어요. 델마 루이스 같은 거 너랑 꼭 해보고 싶다라고 했고, 근데 또 이 얘기 또 듣다 보니까 우리 둘이 사기꾼이 되어가지고 아주 큰 계략을 뭔가 짜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다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그쵸. 양아치들로? 좋아요. 네네네. 네. 좋은데요. 뭐가 됐든 나오기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한국영화계가 지금 이 투샷을 안 남기면 그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꼭 그 버디물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한번 우리가 목격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두 배우의 투샷을 정말 기대하고 있겠고요. 두 배우도 의사가 없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가 머지않은 시기에 좋은 작품에서 만나뵙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감독이라면 일단 무조건 길게 찍을 거예요. 러닝타임을 뭐 3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오래오래 보는 작품을 찍을 겁니다. 너무 아쉽게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짧은 질문 하나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아볼까요? 이쪽 사이드에 손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이어야 합니다. 아까 김태리 배우님께서 촬영장에 놀러 가셨을 때 남의 촬영장이라도 편하게 구경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알기로는 외계인 촬영 때 전여빈 배우님께서도 특별 출연으로 자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마. 아, 네. 그때 당시에 전여빈 배우님께서도 김태리 배우님의 촬영장에 남의 촬영장에 한번 계셨던 것으로 되는데 당시 소감 듣고 싶습니다. 외계인은 저희 촬영장이었죠. 우리의 촬영장. 네, 아주 깊은 사명감을 갖고 함께했고요. 악귀나 이제 정년이 때 테리 씨의 촬영장을 갈 수 있었는데, 악귀는 사실은 이제 촬영장 바깥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르겠어요. 악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촬영 자체가 너무 뭔가 고됐을 것 같아서 테리 씨가 연기하는 그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왜 못 보겠냐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거기서 너무 이렇게 분하고 있을 모습을 이렇게 못 보겠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아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촬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습을 뭔가 지켜볼 자신감이 없었고, 비 맞고 막 피 흘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힘든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정년이 때는 이제 테리 배우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길게 참여하고 준비했는지를 아니까 한번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신감이 생겨서 테리 씨가 이제 소리 선배님이랑 막 촬영하는 걸 봤는데, 아, 정말 이 사람은 이 현장에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뭐냐면 딱 떡하니 그 세트장 안에서 딱 우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사람 같았어요. 빛과 에너지를, 자신의 모든 걸 딱 펼쳐서 그 현장을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이 현장을 아우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 이제 저 배우는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너무 과한 거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멀리서 보면서, 멀리서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보면서 테리가 파하하 웃어주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동호하고 싶더라고요. 얼른 저 사람 옆에 같이 있는 현장에 있고 싶다라고 꿈꾸고 왔습니다. 오늘 뭐 각본 쓰시는 분들 바쁘시겠네요. 오늘 밤부터 뭐 당장 영감을 막 떠올려서 쓰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밤새 나누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야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네, 오늘 거무수녀들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야 조금 풀렸는데, 그죠? 네, 너무 아쉽죠? 좀 풀렸네. 권혁재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뜻깊은 자리였는데 이렇게 거무수녀들, 그리고 김태리 배우님, 전여빈 배우님, 윤선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개인적인 마음으로 채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여기 바라봐 주셨던 관객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뭔가 순도 100%의 마음을 내놓은 자리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죄송한 건 감독님께 지금 죄송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혜교 언니가 얘기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이 자리 함께하고 싶었는데 언니 지금 새로운 드라마 촬영 들어가 있어서 이 자리 못 온 거 너무 아쉽다고 테리 배우에게도 은선 기자님께도 전해달라고 그랬고 관객분들께도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검은 수녀들이 한편의 히어로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의 추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악령과 싸우는 사제 이 두 부분의 그 어떤 티키타카, 어떤 긴장감, 어떤 구마 과정에 대한 그런 관심도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지만 저는 감독님이 뭔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대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가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아직 또 검은 소녀들을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많이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네,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은수녀들 아직 많은 사랑 속에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또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영화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꾸준하게 오래 사랑해주시기 단 거. 맞아요. 네, 같이 탕후루나 뭐든 먹으면서 네, 같이 오래오래 검은수녀들 이야기 나누고 같이 오래도록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